대한민국에서 주식하지 않는다고 벌받지 않아요. 준비되면 그때 하자 이거죠. 좀 너긋한 마음으로 해라. 지방행정공주의 감사 김대중입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1000포인트를 제일 처음 돌파할 때였죠. 근데 그때 주식 투자 분위기나 문화가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 이런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89년도에 주가가 1007포인트를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심지어는 주가 부양하려고 데모도 하고 심지어는 증권사 객장에 난입해서 시세판을 부시기도 하는 그런 폭력 사태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그때 거기다 무지에서 발생이 됐던 거죠. 근데 작년에 2020년에 주가 상승을 보면서 투자가들이 혹시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라고 또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보호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하던 지식이 필요하겠다. 하던 지식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 막연히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라든지 혹은 옆집에 아줌마가 하니까 또 산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쓰게 되었고요. 비투, 영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닌데 걱정되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식책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주식책을 처음 쓴 게 2002년도였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식책이 별로 없었어요.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 직원이 쓴 책도 없었고 더군다나 지점장에 쓴 책도 없었고 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이렇습니다라고 책을 썼는데 지금은 솔직히 주식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책들 중에 제 책이 또 하나 끼어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판사에게 내가 굳이 책 쓸 필요가 있겠냐 하고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주식하지 말아라고 하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출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써주겠다. 쓰겠는데 대신에 제목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고 책을 내가 제목을 한번 정했으면 한다. 나중에 출판사가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고 책 제목을 뽑으면은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이제 알고 합시다라고 바꾸자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주식을 권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장에 보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집 없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돈 없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라 그러면은 대부분 약간 돈 없는 사람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돈도 없어 서러운데 주식도 하지 말라고 저 양반 무슨 소리 하라고 좀 약간 역정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돈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내 돈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 어디서 빌려요? 은행에서 빌린다? 그럼 은행에 돈 그냥 빌려주나요? 이자 받고 빌려주잖아요. 은행에서 5% 이자 받고 내가 돈을 빌리게 되면은 주식에서 5% 수익이 나더라도 은행 빚 5% 갚으면 똔똔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 20% 이익을 내야지만이 은행 이자 갚고 나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자꾸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리스크를 자꾸 짊어지게 되는 거죠. 주식이 쉬우면은 그 은행같이 하이브레인들이 많이 있는 조직에서 주식을 하지 뭐하러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0.5%인 시대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갚고 또 내가 수익을 낸다?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돈 없으면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집 없으면 주식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자가 보유율이 5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자기 집이 없는데 그런데 집 없다고 주식도 하지 마라?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좀 불려서 집을 좀 넓은 데로 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돼요. 막상 그건 실패하고 오히려 그냥 그 돈 가지고 집 산 사람이 나중에는 이기는 그런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후의 보루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뭐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다가 부상이 입었을 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집은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 집이 없으면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했을 때 야전 텐트에다가 몸을 누울 수밖에 없잖아요. 집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책은 주식을 권하는 책이 아니라 주식을 권하지 않는 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지 않는다고 벌 받지 않아요. 내 성격에 맞지 않으면은, 내 위치에 맞지 않으면은, 내 처지와 맞지 않으면은 주식 안 해도 돼요. 주식은 내가 할 위치에 되면 그때 하면 돼요. 이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계속 성립되는 한에는 계속 유지가 돼 나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있는 한 증권 거래소는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20이 아니라 30, 40, 50, 100살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준비되면 그때 하자 이거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준비되면 그때 해라. 당신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거치고 수능을 보는 것이지,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수능 본다고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축이에요,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깔고 있어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저축이에요. 우리가 그 은행이 요즘에 금리 얼마 안 주니까 뭐 갈지 않기도 하지만, 내가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한다, 정기적금을 가입한다 해가지고 중간에 돈이 필요해 해지한다고 해도 원금은 나와요. 주식은 원금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돈 모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처음에는 완만하게 늘어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되면 그 티핑 포인트에서 돈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때까지는 꾸준히 저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금하라 그러면 대부분 더 좋은 방법 없어요? 라고 물어보죠. 없어요. 그거 있으면 뭐 다 그렇게 부자 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해가지고 돈을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얼만큼 안 까먹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다면 대부분 사람들 돈을 벌 생각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 5만 원에 사가지고 6만 원 되면 20% 수익 나겠네, 7만 원 되면 40% 수익 나겠네, 8만 원 되면 야 내가 천주 있으니까는 뭐 300만 원 수익 나는데,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5만 원 주고 산 게 7만 원, 8만 원 가는 건 내 희망사항이고 4만 원, 3만 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때 그 책을 썼던 거고요. 30대쯤 됐으면 어느 정도 좀 그 종잣돈이 좀 모였을 테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주식하자.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서 89년도에 최초로 1000포인트가 됐거든요. 그 1000포인트 주가가 불과 1년 사이에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466포인트까지 갔어요. 그 현장에서 주식이 반토막 나는 동안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외환위기가 왔어요. IMF가 왔어요. 매일매일 부도가 났어요. 뭐 기아차, 한보철강, 삼미토수광, 삼미, 고려압서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부도나면서 제 손님들의 그 소중한 돈이 다 휴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됐고요. 그리고 또 10년쯤 지나가니까 또 리만스 뽕 터져가지고 2000포인트 됐던 게 그때 89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죠. 절반도 더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또 10년 지나가니까 또 코로나가 왔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가가 반 이상 폭락한 게 한 80년대 말, 90년대 말, 2000년대 중반, 2010년 한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10년 주기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앞으로 주가가 뭐 다시 폭락하겠다, 폭락하겠다, 그건 전 몰라요.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최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14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죠. 그때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1000포인트 폭락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 끝났다, 이제 이거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서 1000포인트 폭락이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1400에서 반등한 거잖아요. 근데 반등할 때도 대부분 다 일시 반등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0포인트가 가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또 더 올랐잖아요. 3000포인트가 넘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3000포인트 넘어간다고 얘기한 사람 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측의 범위가. 그래서 내가 예측해가지고 이제 뭐 10년 주기, 뭐 10년 주기 그런 거 예측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투자하겠다, 매매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이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전략이 오히려 낫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길게 가는 방법이 낫고요. 저는 그냥 즐기면서 해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몇 년 전에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 보니까 막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화 보고 온 친구들이 전부 다 너무 재밌었어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동시효과 때 9,100원에 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분 있다가 제가 9,990원에 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심리가 9,990원과 만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래 가지고 있을 주식은 못 됐어요.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9,990원에 팔아가지고 한 몇십 분 만에 한 10% 이상 수익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나는 역시 잘해 이런 자뻑감을 좀 했었죠. 근데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주식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저포주이면서 저 PBR주 동시에 충족되는 내 생활 주변에서 찾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즐기면서 해요.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은 안 사고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 안 좋은 거는 안 사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즐기면서 주식을 하는 게 결국은 성질이 제일 높은 건데 우리가 밤새워서 공부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밤새라 그러면은 그런 식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도 즐기면서 하면은 오히려 성질도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즐기면서 한다는 거는 결국은 길게 한다는 얘기고 길게 한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내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네 돈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 연끌비투 진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은 저는 오히려 연끌하라 그래요. 집은 연끌이든 비투든 할 때 내가 융자금을 받을 때 다 자기 봉급 받을 거 계산해 가지고 내가 원리금 갚을 한도 내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대출금 갚는 데 나가는 돈은 강제 저축의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집 사는 데는 오케이, 연끌 오케이, 그래요. 하지만 주식은 아니야. 증권회사 있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점장 할 때부터. 그래서 증권사 지점장이 주식하지 말고 집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후 관계를 설명을 쭉 해주면은 오히려 지점장님은 이렇게 좀 이 영업 마인드, 그러니까 주식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날 생각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고맙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죠. 사실 주식 책 보면은 아마 한 10에 7, 8건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놔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뭐 저가지고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 듣기 싫죠. 짜증나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분산 투자하세요. 분할 매매하세요. 뭐 하는데 맞는 말인데, 알아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어떤 긴 시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가치 투자가 맞는데, 가치 투자를 하려면 1위 1비에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가 흔히 가치 투자를 하면은 이 가치에 비해서 더 낮게 평가된 거를 사고 더 높게 평가된 거를 판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100원으로 보지만 딴 사람은 1000원으로 볼 수도 있고 딴 사람은 또 10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큰 딜레마죠.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라고 누구나가 다 얘기하지만 그럼 언제 싼 건데, 언제 비싼 건데, 샤넬 핸드백을 갖다가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그건 싼 거잖아요. 근데 이런 커피를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이건 비싼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긴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영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제 그 사람의 뭐 탤런트에 달렸겠죠. 네. 주식 투자를 내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지 말고 좀 너긋한 마음으로 해라. 세상 살아가는 재미로 해라.
재무제표 정도는 좀 볼 줄 아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몇 프로고, 뭐, 자본금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가 났고, 정도는 알고 했으면 좋겠다. 예. 배당 성향은 얼마고, 배당률은 얼마였고, 그런 것 정도로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옆집에 김대리가 산다고 하니까 사는 그런 거는 좀 아니겠다.